70대 중로의 별난 수구지심. 본 영상은 2022년과 2023년에 진행된 광주 서중 1고 46회 단체 여행과 송년회 등 동기 모임의 스케치입니다. 주된 내용은 2022년 9월 19일부터 21일에 2박 3일에 걸쳐 시행된 졸업 50주년 기념 행사 관련입니다. 동기들의 그간의 삶을 10개의 사자성어와 연관시켜 풀어가는데 참가자 95명을 포함한 동기 125인의 얼굴 사진을 10곳에 적절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틀째인 20일 오전 오대산 월정사를 찾았습니다. 입구 옆에 오대천에는 9월 하순인데도 많은 양의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나무 수평기가 그윽한 일주문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월정사는 조계종 사교구 본사로 신라 선덕여왕 12년 643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습니다. 적광전은 대흥전격의 건물입니다. 여행지로 영동 지역을 택한 것은 고향 남도를 연상케 하는 산, 사찰, 계곡과 해변이 압축된 가까운 힐링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70대 초반 신사들의 고향 말투의 주문과 푸념이 정겹게 느껴집니다. 95명은 2001년 10월 20일에 졸업 30주년 행사 후 가장 많은 모임 참가자입니다. 이는 연락이 닿는 400명의 24%, 재경 단톡방원 300명의 32%에 해당합니다. 이번 여행 중 가장 많은 동기가 함께 자리하여 포즈를 취했습니다. 졸업 후 40,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도 없지 않았습니다. 1971년 졸업이므로 50주년은 2021년인데 2년여의 코로나19 사태로 1년 늦어졌습니다. 1978년 발족한 동기회의 역대 회장은 29명이며 이 중 18인이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그해 12월에 송년회까지를 포함하면 총 24명의 역대 회장이 2022년 행사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월정사 금강루에 동기 다수가 올랐습니다. 이번 아니면 언제 다시 이 친구들을 보랴 싶은 수구지심이 발동한 것일까요? 70대 초반의 나이,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편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에 동행하여 남은 생의 추억거리를 챙기고 싶었을 95명의 친구들에게 전능자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종고루 누각 2층에는 사물인 범종 법고 목어 온판에 내 악기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들이 자아내는 소리에 실려 부처님의 자비가 주변에 널리 퍼져나가길 빕니다. 때마침 내리는 가랑비로 경내가 한층 차분해진 듯합니다. (50주년) 기념 여행 후 70일이 지난 12월 1일 2022년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시청 앞 프레지던트 호텔 모차르트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77명이 모였습니다. 9월 여행에 참가한 58명의 19친구가 새롭게 모습을 비췄습니다. 이 중에는 전임 회장 6명과 재광 46회 및 총동창회 책임자 2명도 들어있습니다. 2022년은 2001년의 졸업 30주년 모임 이후 어느 해보다 많은 동기들이 모임에 얼굴을 비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2019년 11월 4일 초저녁 광주 1고 교내의 광주학생 독립운동기념탑 앞에 46회 동기 32명이 섰습니다. 재경 동기 28명이 2박 3일의 남도 여행에 나섰는데 둘째 날인 4일 재광 동기들과의 저녁 식사 후 기념탑을 참배했습니다. 기념탑 뒤에 새겨진 탑명의 일부입니다. 어허 여기 서린 채 길들인 그들의 넋과 뜻은 결의의 갈기를 밝히 비치리로다. 이은상 고재기 님의 글입니다. 참배한 32의 모습에 2022년 10월 16일에 일고인한마당 참가 재광 동기 17의 힘찬 포즈가 겹쳐집니다. 참배하기 전에 만찬은 모교 인근의 영한 반점에서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동기 37이 밝은 모습으로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때 자리한 이들 중 29이 3년 후에 50주년 기념 여행에 참가했습니다. 60대 후반 동기들의 생기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첫째 날인 9월 19일 찾은 강릉 오죽헌입니다. 코로나19로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인 동기회 단체 여행인 이번 모임은 규모가 직전의 3배 이상입니다. 율곡 인성교육관이라는 현판이 인상적입니다. 율곡 2의 여러 측면 중 인성에 주목한 점이 각별합니다. 오죽헌은 48년의 길지 않은 삶을 산 율곡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스스로를 경계하는 문이라는 뜻의 자경문을 지나 오죽헌 경내에 이르면 율곡의 좌우명이었던 4마디 어기가 등장합니다. 견득사의 수기치인 분산한 사사경이 그것입니다. 이득을 보면 옳은지 따져보고 스스로를 닫고 남 위에 서며 분할 때는 훗날의 곤란을 내다보고 행동하며 섬길 때는 제대로 공경한다. 의 4가지입니다. 그의 좌우명을 되뇌이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화이팅 아니 혁구습을 외칩니다. 혁구습은 율곡이 42세 때 쓴 유학의 초학 입문서인 경몽요결 2장의 제목입니다. 계단에 빽빽이 서서 제각각의 포즈를 취한 46회 동기들의 밝은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될 듯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갚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동안 70년 동안 애써 살아오고 일해온 당신의 아들, 딸들을,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깜짝 행해진 김규복 목사의 기도가 귓전에 선한데 이튿날 아침 김광우 동기가 해변에서 축원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축원한 것은 우리를 포함한 직구촌 중생의 안녕 아니었을까요? 이하에서는 10개 사자성어로 동기들의 삶을 돌아보며 반추합니다. 첫 번째는 위환일이 즉 위기와 고난을 극복해 기회로 삼는다입니다. 이런저런 질병으로 몸이 힘든데도 동행한 이들이 건강의 축복을 받아 2031년의 60주년 행사 때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는 박시대중 즉 널리 은혜를 베풀어 대중을 구제한다입니다. 의료인으로 정치인으로 또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자신과 가족의 삶 못지않게 주변 다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일해온 님들의 노고가 적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선한 베품에도 불구하고 때로 서운함과 회한을 느낀 적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해로 거처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은 송윤석 친구에 대해 동기들이 보여준 물심양면의 전폭적 지원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이벤트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수구지심 즉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신이 태어난 언덕 굴 쪽으로 둔다입니다. 사람들이 고향, 향우회, 모교, 동기회 등의 행사나 모임에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왠지 모를 이유나 끌림 등으로 얼굴을 비치는 이들도 제법 있습니다. 50주년 여행 외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테헤란 모임, 산우회, 당구회 등 동기회 이름으로 열리는 자리에 발걸음하는 것도 수구지심이나 이와 유사한 마음 씀씀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3년 6월 23일에 테헤란 모임에서는 70대 나이의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한 달여에 걸쳐 완주한 이순기 친구의 쾌거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사자성어 소개에 앞서 2023년 9월 13일 있었던 가을 소풍을 간략히 스케치합니다. 참가자 44명이 철원의 한탄강 숭담계곡 잔도에서 함께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어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고석정을 거쳐 호천의 하늘다리와 비둘기낭 폭포, 산정호수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협곡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관광하기 좋도록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참가 동기들은 3.6km의 계곡 잔도 걷기 등 2만 보 이상 걸으며 건강을 챙기고 여러 벗과 정겨운 얘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지역 명물 음식인 코다리 비빔국수와 갈비구이 등을 즐겼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비가 내렸는데 빗발이 새지 않아 소풍 일정에 지장을 받지 않았고 날씨가 서늘해 수목에 덮인 협곡과 발 아래를 흐르는 도도한 한탄강 물줄기를 차분히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녹음이 남아 협곡의 장엄한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잔도를 걸으며
벗과 도란도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포천 이동포 포갈비집에 운치 있는 분위기에서 석식을 들고 가을 소풍을 마무리한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한 순기 친구 옆으로 2022년 행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종원, 한석 두 친구의 모습이 비칩니다. 네 번째는 천하위공입니다. 대도지행 천하위공의 준말로 큰 도가 행해지면 천하는 공동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위정자가 세우는 제도와 정책이 올바르면 나라는 백성 곧 시민의 것이 될 것입니다. 중고등 시절에 스승들께서 제군들 장래 힘있는 자리에 앉거든 자신과 가문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김대중 재단의 기념사업 방향성도 위공 즉 이 나라의 리더가 될 제목 양성에 두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가능하면 우리 지역 출신으로요. 다섯 번째는 학여불급입니다. 학여불급 유공실지 즉 배운 것도 모자란데 이마저 까먹을까 두렵다는 말을 줄인 것입니다. 학업의 세계는 깊고 넓어 지속적 정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70대에 이르렀으니 후학의 청출어람에 기대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만 현역 시절 공허한 이론 탐구보다 실사구시의 철학과 툴로 접근에 응용한 것이 그나마 다행일까요? 여섯 번째는 실사구시 즉 사실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한다입니다. 지금도 보고 듣기는 하지만 우리의 청년기 학창시절인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에 자주 접했던 용어가 아닐까요? 당시 산업화 드라이브로 이공계 중시, 실용적 사고와 관련 인재 양성이 시대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이후 민주화의 진행으로 이전만큼 거론되지 않았지만 근자의 실사구시적 사고와 가치관이 각 분야에서 난국 타개의 대응책이나 방향성으로 강조되고 생산성 제고의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기들도 다수가 이공계에 투신하여 산업화의 역군으로 의료인으로 각 분야에서 이 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요. 일곱 번째는 사필귀정 즉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입니다. 세상사 모두가 그렇게 되겠습니까만 길게 흐름과 방향성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이겠지요. 갈등과 다툼이 많은 우리네 삶입니다. 일이 이치에 맞게 처리되고 정의가 승리한다면 얼마나 살맛이 날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과 역사가 적지 않기에 이 같은 경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필귀정 하고 외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인간 세상입니다. 여덟 번째는 과유불급 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요령으로 중용의 길이 해법으로 제시됩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작은 이익을 추구하다 큰 이익을 잃는 등 낭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소탐대시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욕망 때문에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곧잘 일탈 행동에 나섭니다. 수양하고 돌을 닦아야 하는데 우린 너무 나이 들었을까요? 인생 70부터라며 자신을 닦는 일에 몰두하는 것들도 없지 않겠지요. 아홉 번째는 자강불식 즉 스스로 강해지려 하며 쉬지 않고 노력한다입니다. 시장 중심 자본주의 경제에선 무한 경쟁이 일반적입니다. 비즈니스맨들은 자강불식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됩니다. 물론 이권 카르텔 등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기득권 그룹에게는 들어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자강불식에 후덕재물을 붙여 쓰기도 합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덕을 함께 쌓아야 재물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감 가는 내용이지만 흉내내긴 쉽지 않겠지요.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것, 말같이 쉬운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열 번째는 생자필멸 즉 생명체는 반드시 죽는다입니다. 앞뒤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전장에서 승리한 고대 로마 장군이 개선하며 행렬 속 노예에게 외치게 했다는 말입니다. 겸손하라는 의미이겠지요. 이는 등리사공, 벌거든 주변 어려운 이웃과 나눠 쓰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소수가 벌지만 이를 다수가 나누었으면 이보다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남은 삶과 세상의 부귀 영화 속히 쓰러져 가네.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치 않는 그대 내 곁에. 새 찬송 481장으로 수록된 어바이드 위드 미의 2절 가사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성공회 목사로 일하던 헨리 라이트가 1847년 병환으로 교회를 떠나며 작사, 작곡해 불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로 이동하다 프랑스 니스에서 3주 후 54세로 병사합니다. 원곡은 8절까지 있는데 요즘엔 4절, 5절로 줄여 부릅니다. 10개 사장성어로 풀어본 우리 동기들 삶의 스케치,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한 점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옵길 빕니다. 2022년 12월 1일 동기회 송년 모임이 프레지던트 호텔 모짤트홀에서 있었습니다. 77명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10개 사자성어에 덧붙여 두 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0년 수목 100년 수인과 교학상장이 그것입니다. 70대에 접어든 우리 세대, 세상의 이름 날길 제1의 빛을 길러내는 일이 가치 있는 작업이 아닐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뒤를 헤아려 나무를 심고 100년 뒤를 내다보고 사람을 심는다고 하지 않던가요? 주변의 숨은 제목을 찾아내 이 민족의 지도자로 키워낼 수 있다면 이보다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이때 교학상장 곧 가르치며 서로 배우는 방식이면 자신과 후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겠지요. (50주년) 기념 여행의 마무리 모임이 2022년 9월 29일 교대 앞 레마우스에서 있었습니다. 최병종 동기와 근간의 회장단, 여행사 대표, 기념 영상 제작진 등이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논의한 여행경비 정산 내역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참가자 1인 기준 지출 59만 7천 원은 참가비 10만 원과 동기회 보조금 49만 7천 원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보조금에는 윤명수 동기 등의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참가한 배경에 동기회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그간의 기금 조성과 운용에 기여한 역대 회장 중 여행에 참가하지 못한 이들을 영상에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영상의 후반부는 2023년 9월 13일 찾은 한탄강 숭담 계곡 인근의 모습입니다. 당일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계곡 밑에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량의 강물이 세차게 흘러내렸습니다. 잔도를 걸으며 바라본 강물의 모습에 심취해 셔터를 눌렀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저 강물처럼 동기들의 여생이 뜻한 대로 술술 풀려나가길 빕니다. 그리고 이 멋진 강에 좀 더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